지금도 위고비를 맞고 계십니까? 그렇죠. 맞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십니까? 물론이죠. 또 언제부터 얼마 동안이나 지금 맞고 계십니까? 사실 작년 한 10월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0kg가 넘게 빠지긴 했습니다. 제가 한 4월까지는 프로토콜대로 뭐 매주 맞는 용량을 하고 몇 킬로를 뺐냐 찍었습니다. 건강은 채우고 웃음은 더하는 나노의사 시즌5 위고비 특집 2탄입니다. 네, 오늘은 위고비를 직접 맞아본 의사 그리고 처방도 하는 의사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김유현 교수님은 대한비만학회 언론홍보위원회 간사도 맡고 계시고 다닥유현이라는 거는 유튜브 채널 이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다닥유현 다이어트 하는 닥터 맞습니다. 김유현. 그렇죠. 다이어트 하는 닥터예요. ING. 지금도 위고비를 맞고 계십니까? 그렇죠. 맞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십니까? 물론이죠. 얼마 전에도 22kg를 워킹. 22kg를 뺐다는 줄. 아니. 22kg는 아니고 그건 이따 나중에 네, 정확히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가정의학과 전문이시니까 네. 위고비 처방하는 건 당연한데 피부과 의사는 왜 처방합니까? 저희 건선이나 화농성 한선염 같은 경우에는 비만할수록 더 질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갈 경우에는 위고비 처방해서 체중을 줄이면 약의 효과도 좋고 피부의 질환들도 좋아지기 때문에 가끔 처방을 내면 환자들이 두 질환이 다 모두 좋아지는 거죠. 다들 뭐 아시겠지만 그래도 위고비가 어떤 약인지 약간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위고비는 이제 GLP-1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살을 빼고 나면 줄어들어서 더 많이 먹게 하고 더 고칼로리 음식을 먹게 하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걔를 다시 넣어줬더니 당뇨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고용량으로 점점 가봤더니 체중까지 감소되는 효과가 입증이 돼서 이쪽으로 비만 치료제가 새로운 시장을 열기 시작을 했고 원래 매일 맞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맞아도 되는 효과가 그리고 더 좋은 약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그게 하여튼 결국 식욕을 떨어뜨린다는 호르몬인 거죠? 그쵸. 사실 저는 비만 치료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실 제가 처방하는 환자들에게는 대사질환 치료제라고 조금 말씀을 많이 드리고 저 역시도 가정의학과 의사긴 하지만 건강검진센터에서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같이 있으신 분들에게 주로 처방을 합니다. 네, 위고비 맞아본 전문가로서 네. 또 언제부터 얼마 동안이나 지금 맞고 계십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오래 맞았어요. 지금 제가 작년 한 10월쯤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0kg가 넘게 빠지긴 했습니다. 김현정 교수님은 얼마 동안 지금도 맞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그 증거 영상이 언니네 피부과에 돌아다니고 그러게요. 있기 때문에 우리 비포 영상이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맞은 거 알죠? 제가 12월부터 맞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맞고 있고요. 제가 한 4월까지는 프로토콜대로 뭐 매주 맞는 용량을 하고 몇 킬로를 뺐냐? 118. 예. 118 찍었습니다. 헬레나님은 뭐 부작용 고생한 거 없습니까? 술이 약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거는 약간 효과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동의합니다. 아니 근데 술을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드는 거지. 아니요, 욕구는 항상 있어. 이게 항상 오해하시는데요. 위고비를 맞으면 먹고 싶은 욕구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예쁜 것들이요. 밥 먹을 때 그러잖아요. 요만큼 먹고 김밥 2알 먹고 어머 배불러 이러잖아요. 그게 된다니까요. 저도 맨날 그 얘기하는 게 다들 식욕이 왜 계속 있냐고 자기 식욕이 있어서 계속 똑같아서 안 빠졌을 거다고 해서 인바디 보면 2kg, 3kg 빠져있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술을 조금 좋아하거든요. 근데 숙취가 진짜 죽을 것 힘들어요. 같아요. 근데 주변에 위고비를 이겨낸 사람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도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충분히 써보지 않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제가 건강검진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 상담을 하는데 이 수치가 이렇게 좋아졌을 리가 없는데 그 사이 뭐였지?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위고비를 사용을 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살이 빠지긴 빠졌는데 원하는 만큼 빠지지 않아서 2달 전에 중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도 1.0까지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대부분 안 하고 한두 달 만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하고 빠르게 시작했다가 예를 들어 1.7로 시작하고 막 이런 경우도 봤어요. 진짜로 효과가 제대로 없었던 사람이 맞는가? 근데 말씀드렸듯이 4단계, 5단계 가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5단계를 가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저 위고비 맞아본 사람들 간증 모임은 아니고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좀 과학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들으니까 위고비가 효과가 결국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체중이 빠진다. 그 다음에 다른 대사 관련 지표들이 다 좋아진다. 네. 근데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말씀해주셨던 두 가지 맥락에서 각각을 말씀드리면 그 20%라는 체중 감소는 비만 대사 수술 정도는 해야지만 나타나는 효과였어요. 근데 3분의 1 정도가 그 20% 이상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체중과 좀 독립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체중이 빠지면서 당이나 뭐 콜레스테롤 좋아지겠지 이것도 이건데 동맥경화 특히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던 사람의 재발을 예방을 해주는 효과까지 나타나서 원래 혈압약인데 콩팥약이라고도 생각하고 당뇨병약인데 심장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약은 비만 치료제이자 심혈관계 치료제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청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심혈관계 질환도 줄어든다는 연구도 최근에 맞습니다. 지난달인가에 나왔던데요. 그것도 맞습니다. 조금 소개해 주시죠. 일단 최근에 발표된 그 스티어 연구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핫한 약제가 이제 마운자로와 위고비인데 심혈관계 위험인자의 개선 관련해선 위고비가 조금 더 효과적인 연구로 발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장 쪽에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은 뭐 다른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위고비로 유지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전에 메쉬라고 불렀던 거가 요새는 메쉬라고 지방간. 이름을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메쉬 치료 적응증도 FDA에서 승인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포함됩니까? 급여가 되면 어떤 항목이 포함이 되느냐가 조금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의 식약처에 실제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런 근거들이 동맥경화에 대한 위험인자가 높거나 간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비만 환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증거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중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약간의 개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얘네가 인정을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도 체중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그쵸, 좋은 그쵸. 효과를 보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도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은 살이 충분히 빠져야지 대사 질환이 좋아지는데 이 약은 그렇지 않다. 당신이 대사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느라 살은 좀 덜 빠질지언정 살이 충분히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약간 다른 애들이랑 방향성이 달라서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 관련 임상도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위고비를 이 GLP-1을 그냥 수돗물에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로 이렇게 막 심장 질환, 뭐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까지 다 뭐 좋아지고 이러면 개발자는 노벨상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스타틴이 약간 그랬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50대 넘은 의사들 중에 뭐 TG가 높고 HDL이 뭐 낮고 LDL이 아주 높지 않더라도 조금만 올라가는 기미가 있으면 선생님들은 오메가3 안 먹고 의사들은 그냥 스타틴을 알약처럼 먹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도 약간 그렇게 모든 대사 증후군과 약간 사기 같지만 분노장생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조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빨리 효과 보겠다고 처음부터 센 용량 맞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은 만일 간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빨리 빼면 간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급격한 체중 감량으로 지방 간염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 사실 저는 그렇게 할 분은 처방을 안 해줘요, 제가. 왜냐면 저는 처음부터 동의를 하는 게 일단 처음 시작할 때 특히 용량을 증량하는 동안은 저를 4주에 한 번은 꼭 만나야 되고 그리고 피 검사도 3개월 뒤에 해야 되고 그리고 6개월은 기본이고 한 1년 이상 쓸 생각 아니면은 안 주겠다 그래요. 크게 의미가 없다. 실제로 초반에 1, 2, 3단계 올라가고 있는 중에는 저는 운동 얘기도 안 해요. 식단 얘기도 안 하고. 왜냐면은 이거는 차근차근 시작할 약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 3단계 정도 이제 가서 좀 몸 살짝 가벼워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슬슬 운동하시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게다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약인데 그러니까 나랑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서 어쨌든 그 의사가 처방한 용량을 지키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쵸. 그 위고비와 관련해서 가장 슬픈 뉴스가 아무리 체중이 빠져도 끊으면 다시 네, 돌아온. 근데
이게 저는 슬프다라는 반응 자체가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게 혈압약 끊으면 혈압 네. 올라가잖아요. 그렇네. 네, 이게 당뇨병약으로 처음에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불로장생약 있잖아요. 메폴민, 스타틴, 고혈압 거기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GLP.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GLP라는 약을 가지고 불로장생을 꿈꾼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평생 맞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찌르려 귀찮으니까 혹시 이걸 2주에 한 번 찌르면 안 되나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쵸. 거죠. 저는 평생 맞을 거예요. 그 피부과에서 이 체중 감량하고 되게 관련 있는 특별한 질환들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건선이에요. 건선도 체중 빠지면 건선- 무조건 좋아집니까? 건선이 환자들이 만성 대사성 질환이 되게 뭐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되게 높다라는 보고가 20년 전부터 논문이 나와 있어서요. 건선 환자들한테는 무조건 권유를 하게 돼 있고요. 체중이 감량이 되면 건선이 좋아지고 아토피 피부염이 좋아지고 대표적으로 생물학적 제제 비싼 거 써야 되는 환자들이 알아요. 환자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놓고 어머 너 살 때문에 이렇게 말하진 않고 우리 논문에 의하면 건선이 이 질환이 있을 때 두 개가 다 겹치게 되면 나빠지니까 우리 건선을 치료하면서 유고비로 살도 좀 빨리 빼면 운동하기가 좋아지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자, 오늘 위고비를 처방도 하고 맞기도 하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위고비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끝으로 두 분 각각 비만 환자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텐데 특히 제가 기억하는 게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하고 자주 하면서 체중도 많이 빼보셨던 분들이 살을 결국에는 다시 쪘다는 이유로 본인을 실패자라고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노력을 할 수 있는 분이었고 근데 그걸 유지하기에는 내 몸에 신체적인 변화가 조금 있었던 부분이에요. 실제로 노력을 하나도 안 해도 된다고까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본인의 노력이 충분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명의보다 가까운 의사와 자주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가까이 계시는 주치의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레나님. 위고비를 맞을 때 이제 환자들이 저희 피부과 의사한테 많이 물어보는 두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우선은 급격하게 살이 빠지면 탈모가 생길 거다라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너무 속도를 빨리 가는 것보다는 단백질을 보충해 가면서 비타민 B5라든지 아니면 케라틴이 있는 영양제를 같이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엘크라네디라든지 뭐 네오펩타이드 같은 것들을 좀 발라서 같이 보충해 주는 방법이 급격한 탈모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살을 다 빼고 나면 하나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이 처졌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랑 비슷한 시기에 뺐던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 얼굴이 처지는 거를 대비해서 일부러 천천히 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두 달에 막 나 몸무게 10%를 뺄 거야 15% 빼면 무조건 피부는 처지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지속력도 있지만 피부 탄력과 콜라겐이 갑자기 이렇게 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2주에 500g 정도. 네, 저도 2주에 딱그 500g 정도 되면 탄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고비를 맞은 사람들을 주변에 보면 피부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묘하게 여지껏 모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뭔가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데 위고비는 왠지 모르게 더 피부가 반짝반짝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지선의 활동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지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톤이 밝아지는 것이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탈모와 피부가 꺼질까봐 걱정하는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단백질을 잘 챙기면서 간다 그러면 위고비를 건강하게 맞을 수 있고 예쁜 피부를 유지할 수도 있고 정말 불로장생의 명약으로 했습니다. 제발 이거 수돗물에다 풀어주세요. 지난 방송에서는 내분비내과나 심장내과 교수님한테 처방받는 게 되게 좋겠다는 생각 들었는데요. 오늘 방송해보니까 가정의학과 제일 좋고 피부과에 가서 처방받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왜냐하면 같다는 이제 생각이. 혹시라도 처지면 땡겨주겠죠. 그들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땡기는 기계가 좋지는 않지만 계시는 교수님들 중에도 실제 이거 들어왔을 때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맞아봤어요. 해보고 나서 환자랑 얘기하는 거랑 안 해보고 얘기하는 건 다르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요. 진료실에 딱 왔을 때 어머 이래요. 맞아요. 그럼 됐어요. 네, 김유현 교수님, 김현정 교수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